데이터베이스가 뭔지는 대충 느낌이 오시죠? 어떤 데이터들이 막 쌓여있는 느낌이 들죠?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런 걸 갖고 있는 놈을 데이터베이스라 그러고, 이런 시스템 자체를, 이걸 통합하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다 포함해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DBMS라 그래요. 그래서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DBMS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안에 데이터베이스라는 놈이 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놈 속에는 테이블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하나씩 우리가 아래쪽부터 살펴볼게요. 자, DDL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예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건데 라고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는 부분을, 그 랭귀지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DDL. 자, 그 다음에 DML은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하는 것들, DML. 그래서 이 DDL과 DML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도 배워야 되지만 이 랭귀지, 이것도 랭귀지다 보니까 하나의 언어겠죠.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언어를 하나 배우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지금은 우리가 이제 SQLite니까, SQLite는 그 RDBMS예요. 릴레이셔널이에요. 관계형. 관계형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놈이에요. 학생이라는 저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클럽이라는 저장소가 있어요. 동아리라는 저장소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동아리의 리더는 학생인데, 동아리의 리더와 학생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죠. 뭔지 모르겠지만 관계 있잖아요. 이 학생이지 뭐 교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리더가, 동아리 리더가. 자,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릴레이션이라는 게 쓰여지고요. ORDBMS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에요. 데이터베이스도 OOP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 OOP라고 해서 뭐 우리가 상속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데이터 하나가 하나의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의, 그럼 클래스면은 뭐예요? 어떤 그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도 담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oSQL이라고 해서 우리가 몽고DB 뭐 배울 건데, 이건 not only입니다. not only. O가 only예요. 그래서 not only SQL이니까 SQL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형화된 것 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도 담을 수 있다. 이게 NoSQL이에요. 그 다음에 in-memory-db, 이거는 메모리 상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디스크에다 쓰진 않습니다. 디스크에 써야지 영구적인 거죠. 하지만 in-memory-db는 어떻게 해요? 컴퓨터가 켜져 있을 동안만 유지되는 거, 그걸 in-memory-db라고 한다. 이런 데이터베이스 종류들이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하나씩 배워 나갈 건데, 그 선두가 이제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이제 SQLite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컬럼이랑 로우를 갖고 있습니다. 엑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다 엑셀이다. 가로 세로가 있는 2차원 구조예요. 그래서 X축, Y축. 그래서 이제 각각의 컬럼들이 있고 줄들이 쫙 있는 거죠. 그 해당 컬럼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컬럼과 로우가 하나에 합쳐지면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테이블은 뭐죠? 하나의 그 엑셀로 치면 시트가 되겠죠. 하나의 시트. 그리고 그 시트 안에는 뭐 칼럼이 있어요. 이름, 나이, 성별 뭐 이런 컬럼들이 있고, 그 아래에 학생들이 쫙 있는 겁니다. 데이터들이. 그걸 로우라고 부르고, 자, 그걸 테이블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뷰라고 하는 건 뒤에 이제 우리가 배워보겠지만, 이 테이블을 좀 더 이제 읽기 쉽게 만드는 게 뷰예요. 자, 그 정도만 하고 뒤에서 실제 봅시다. 그다음 트리거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에 조작이 일어났을 때 덩달아 실행하는 놈이에요. 어떤 학생을 하나 추가했으면 학생 테이블에도 추가되지만 다른 엑셀 파일에도 추가하고 싶어요. 학생 수를 증가시킨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게시글을 예를 들어 봅시다. 게시글 하나 쓰면 게시글 수가 증가하겠죠. 그 게시판에. 또는 게시글 한번 읽으면, 셀렉트지만 그건 게시글 읽는 거니까 한번 읽었지만 조회수가 하나 증가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덩달아 일어나는 것들을 트리거라 그런다. 자, 그 다음에 프로시저라고 하는 거는 SQLite는 안 갖고 있는데, 프로그램 짤 수가 있어요. 이 SQL, DDL, DML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어떤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자, 이 프로시저를 갖고 있는 놈은 프로시저로 많이 짜고요. 근데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기능이, 우리가 파이썬이나 뭐 자바나 이런 언어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테이블들이 모이면,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모이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의 구성이다. 테이블이나 뷰나 트리거나 프로시저나 뭐 이런 거의 구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품고 있는 서버를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데몬으로 떠 있어요. 웹서버처럼.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셀렉트를 해가거나 인설트를 해가거나 하겠죠. 그러려면 항상 떠 있어야 돼요, 데몬이. 그래서 외부에서 요청하면 실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제가 설명할 텐데, 자, 우리가 엑셀이 있다고 친다면, 자, 이게 컬럼이고, 그죠? 컬 1, 컬럼 2, 뭐 이렇게 있겠죠, 컬럼들이. 여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뭐라 부른다고요? 얘들은 로우라고 부른다고. 근데 로우에 아이디가 있어요. 제가 학생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이라는 학번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2번 학생의 이름이 잘못 들어가 있어요. 여기 홍길동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실제 이름은 홍길순인데, 그럼 2번을 내가 수정하고 싶어요. 2번의 네임을 뭘로? 홍길순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 로우의 아이디를 알아야 되죠. 어떤 로우인지 우리가 이거 보면서 수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는 이 2번이라는 요 로우를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2번이라는 걸 접근해가지고 여기에 네임이라는 컬럼, 2번이 네임이겠죠. 네임이라는 컬럼의 값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2번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 로우마다 뭐가 있어요? 유니크한 아이디가 필요하겠죠. 구별이 되는 아이디. 자, 그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프라이머리 키라 불러요. 그 다음에 포린 키는 뒤에서 합시다. 나머지 뒤에서 하고. 자, 오브젝트라는 게 있는데 SQLite는 이걸 안 갖고 있어요. SQLite는 이런 데몬도 없고요. 왜냐면 파일 시스템이거든. 그래서 이 어카운트, 계정이 있겠죠. 외부에서 접속하려면 어떠한 계정이 있어야 되겠죠.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 계정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특정 서버만 아니면 특정 PC만 접속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걸 오브젝트라고 그러고요.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이 정도 하고. 자, SQLite는 2000년도부터 이제 2000년도에 릴리즈 돼가지고 잘 쓰고 있는 겁니다. 현재 버전은 3.25.3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빨라요. 왜냐하면 파일 시스템이거든. 그냥 로컬에서만 돌아요. 얘는 뭔가 서버를 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베디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러요. 이 인베디드란 말은 어디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맥에도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안드로이드, iOS,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나 맥이나 심지어 파이썬에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베디드 시킬 수, 인베디드란 말은 어디에 이렇게 포함시킨 거예요. 인베디드란 말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베이스 프로세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하나의 파일이에요. 빠를 수밖에 없겠죠. 파일에다 대고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할 수 있어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데이터를 여기다가도 수정을 하고요. 이제 3번에다가도 수정을 했어요. 근데 3번을 수정하다가 에러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번도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겠죠. 그래야 다음번에 요 두 개를 실행하는 명령을 다시 실행시켰을 때 그때 성공하는 거죠. 이런 식의 트랜잭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수정하고 있는데 락하고도 연결되거든요. 내가 수정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또 수정하면 돼요, 안 돼요? 동시에 수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락을 걸겠죠. 이 락을 거는 것도 트랜잭션으로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정할 거야 라고 트랜잭션을 걸어 놓으면, 자, begin 트랜잭션이라고, 제가 이렇게 tx라고 쓰는데 이거 트랜잭션을 줄인 겁니다. 이 트랜잭션을 제가 줄여가지고 tx라고 써요. 자,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begin 하는 순간 락이 걸리겠죠. 이제 내가 잡은 거죠. 이 3번 로우를.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수정 다 하고 나서 끝나면, 성공적으로 다 작업을 끝났으면 커밋이라는 걸 때립니다. 커밋. 자, 그 다음에 실패를 했으면 롤백이라고 해요. 롤백. 자, 커밋과 롤백 아시면 돼요. 트랜잭션. 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SQLite 3, 우리 지금 배우는 게 3인데요. 3가 되면서 UTF-8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저번에 UTF-8 얘기 많이 했었죠.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담아주겠어. 자, 그리고 이제 블랍도 포함됐습니다. 블랍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바이너리니까 뭐예요? 이미지나 동영상 이런 파일도 담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그 다음 64비트 지원하고요. 졸리니까 한번 설치해 봅시다. 자,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요, 이제 SQLite 홈페이지인데 여기서 다운로드 한번 클릭해 가 보시면, 예, 자, 윈도우즈 여기 프리컴파일드, 컴파일 된 거예요. 프리컴파일드 바이너리라고 하는 거는 컴파일 된 기계어예요. 자, 그거를 받을 건데 여기 보면 윈도우즈 폰이네요. 여기. 자, 프리컴파일드, 여기 있네요. 윈도우 폰 아니고요. 우린 PC에다 갈 거니까 윈도우즈입니다. 여기서 32비트가 있고 64비트가 있어요. 뭘 깔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설치해 볼까요? 윈도우로 바꿀게요. 자, 여기 32x86 해가지고 뒤에 보시면 커맨드 쉘, 라인 쉘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요걸 쓸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이 커맨드 라인에서 SQLite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요걸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SQLite 3 exe 요걸 넣어야 되네요. DLL이 아니고 exe를 넣어야지 커맨드상에서 실행되겠죠. 자, 이걸 압축 풀기 할 거예요. 자, 압축 풀기 풀고 나면 여기에 이제 exe 3개가 있어요. exe 3개를 몽땅 복사에다가 아까 윈도우 32 C 드라이브 아래에 윈도우즈 아래에 윈도우 32, 저도 처음 해봅니다. 윈도우에서. 여기다가 그냥 아무데나 붙여넣기 할게요. 자, 붙여넣기 한 다음에 되네요. 이게 다른 폴더에서 되나? 여기서도 SQL 되네요. 이제 잘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 32에 넣으면 그냥 패스에 잡히나 봐요, 윈도우는. 어쨌든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요거 SQLite 3 잘 실행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SQLite 3라고 치고 나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네, 여기 할 거고요. 우리가 내친 김에 하나 더 깔아 봅시다. 저기 맨 뒤에 보면 14번째 장표에 보면 SQLite 브라우저라고 있어요. 자, 이것도 하나 깔아 볼게요. SQLite 브라우저 가셔가지고 여기 윈도우 exe 있죠? 32비트 있고 64비트 있네요. 우린 32로 했으니까 32로 깔아 봅시다. 얘는 바로 exe네요. 자, 얘를 깔았죠? 깔았으면 다운로드 폴더에 아마 생겼을 거예요. 이거 말고. 자, 설치하면은 다운로드에 바로 dbbrowser.32exe가 바로 있네요. 자, 요거를 여기다 다운로드해 두면 누가 지울 수도 있으니까 이걸 보통 어디다 두죠? 프로그램 파일스에 두나요? 윈도우는? 바탕화면에 두나? 우리는 C 밑에 바로 둘까요? 저는 C 밑에 바로 둘게요. 여러분들 두고 싶은 데 두세요. 그래 놓고 이걸 더블 클릭 해가지고 실행되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실행. 그럼 여기 설치 파일이네. 바로 실행이 아니고요. 설치 파일입니다. 자, 다운 어디서 하면 되겠네요. 설치. 다운로드 파일에서 폴더에서 그냥 실행해줄게요. 예, 거기서 실행하면 되겠네요. 맥은 다운받으면 바로 실행이죠. 자, 마침 했을 때, 자, 이렇게 뜨면 정상이에요. 이렇게 하고, 아까 14번째 장표에, 요거는 다운로드 해서, 실행 파일 다운로드죠. 네. 설치 파일. 실행하면 끝나는 거죠. 설치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SQLite는 한 개의 파일이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dbname이 파일명으로 잡혀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기 전에 개념 조금만 더
자, 그 테이블을 생성하는데 이렇게 create 테이블, 아까 테이블은 이해했죠? row랑 컬럼들이 있는 거. 자, 그 테이블을 만들 때 이렇게 컬럼들을 쭉 적어줘요. 컬럼 이름 적어주고요. 그래서 스튜던트라 그러면은 네임도 있고 뭐 주소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자리에 타입을 적어주는데 이 컬럼이 어떤 타입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컬럼 타입에 뭐가 있냐면 인티저가 있고요. 정수, 리얼이 있고 텍스트 있고 블랍 있고 데이트도 있는데 어쨌든 뒤에 봅시다. 그런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컬럼이 다른 로우마다 다 다른 값이다 라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 그 다음에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적어주게 되면 얘한테 값을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 놈은 1, 그 다음 들어간 놈은 2 이렇게 자동으로 자기가 증가시켜 주니까 중복 날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난널이라고 하는 거, 널 또는 난널이라고 적어주는데 난널이라고 하는 거는 값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디폴트라고 하는 거는 디폴트 값을 줄 수가 있어요. 아무런 값을 내가 주지 않았을 때 어떤 값으로 들어갈 건데 라는 기본값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난널하고 디폴트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QLite 쉘 커맨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우리는 test.db라고 할 건데 이걸 어디서 해야 되냐면 헬로 폴더 안에서 할 거예요. 자, 헬로 폴더 가셔가지고 지금 헬로 폴더죠. 자,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그 폴더로 가셔가지고 SQLite 3 그 다음에 test.db 이렇게 확장명까지 적어줄게요. 표준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자, SQLite 커맨드 쉘이 실행이 돼요. 자, 여기 보면 .help 해가지고 힌트를 보라고 돼 있죠. SQLite 명령들은 다 이렇게 점으로 시작돼요. 참고로. 그래서 이제 점 명령을 하나씩 배울 거예요, 우리가. 자, SQLite가 아주 가볍고 기능이 적은 데이터베이스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SQLite 할 때 제대로 해놓으면 우리가 지금 MySQL, 오라클, 몽고DB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배워 나갈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데이터베이스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잘 해놓으면 MySQL, 오라클 정말 쉬워요. 자, 헬프 했더니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되게 많은 명령들이 있죠. 네, 이런 명령들을 하나씩 다 배우면 좋겠지만 필요한 것만 하고 우리가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테이블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일단 요거를 그대로 긁어다가 하면 에러가 나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면 한 줄씩 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써볼게요. create table 명령을 외우셔야 돼요. 자, 몇 가지 안 됩니다. 명령들. 자, create table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student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student 가로 열고 자, 그러면 student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생성하겠다. 자, 값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점점점 생깁니다. 계속 칠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저는 ID, name, 모바일 3개의 컬럼을 줄 거예요. 자, 이 자리는 컬럼 자리입니다. 테이블은 그럼 컬럼들의 집합이구나.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요. 이 컬럼들을 각각의 값을 갖겠죠. 그걸 row라 그런다. 그래서 id는 인티저고요. 정수값으로 할 거고 얘를 프라이머리 키로 할 거예요. 모든 테이블은 프라이머리 컬럼이 하나씩 있는 게 좋아요. 필수인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필수가 아닌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필수가 아닌 데이터베이스가 더 많아요. 하지만 프라이머리 키가 없으면 나중에 업데이트나 딜리트 할 때 문제가 되겠죠. 수정이나 삭제할 때 특정 로우만 지울 거거든요. 특정 로우만 수정하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쓰고요. 프라이머리 키. 이 구문은 약간씩 달라요. 하지만 지금 쓰고 있는 지금 이 SQL 문이라 부르는데 이 SQL 문은 다 표준에 입각한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오토 인크리먼트로 잡을게요. 우리가 일일이 맞춰주기 힘들잖아. 인크리먼트, 오토 인크리먼트, 그 다음에 난널. 프라이머리 키니까 난널 해야겠죠. 프라이머리 키는 널이면 절대 안 됩니다. 뭔가 값이 있어야지 유니크하게 하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name. 자, name은 스트링 값이니까 텍스트. SQLite는 인티저라고 해놓고 스트링 넣어도 들어갑니다. 얘만 그래요.
근데 인티저면 인티저를 넣는 게 맞아요. 네임은 텍스트로 할게요. 자, 네임도 난널. 이름은, 학생 이름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학생 이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름을 안 줬을 때, 디폴트는 AAA. 이렇게 줄 거예요. 콤마로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바일이라고 하는 핸드폰 번호를 하나 줄 건데, 얘도 텍스트겠죠. 하이픈이 있으니까 중간에. 숫자가 될 수가 없어요. 숫자가 되면은 010 하면 앞에 0이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텍스트로 잡는 거예요. 이런 거는 스트링으로. 얘는 널러블 해요. 자, 이렇게 널 써주는 거, 널러블 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값이 없어도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앞으로 제가 널러블한 컬럼이다 이러면은 그거는 값을 안 갖고 있어도 되는 컬럼. 자,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가로 닫고 끝내면 돼요. 자, 그리고 SQL문의 끝은 항상 세미콜론으로 끝내줍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는 세미콜론 안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커맨드 창이나 어떤 툴을 쓸 때는 항상 세미콜론으로 마침표 해줘야 돼요. 자, 엔터 치면 에러가 없으면 잘 치신 거예요. 자, 스키마라고 치면, 지금 현재 스키마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의 어떠한 오브젝트들, 제가 세상의 모든 게 오브젝트라고 했지만, 그 데이터베이스의 오브젝트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키마라고 불러요. 테이블도 스키마고요. 뭐 트리거도 스키마고 다 스키마입니다. 이런 컬럼들도 스키마죠. 자, 이렇게 나오면 잘 되고요. 여기 보면 SQLite 시퀀스라고 하나 생겼어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시퀀스 얘기 잠깐 했었죠. 순서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걸 시퀀스라고 한다. 이 시퀀스는 왜 붙었냐면 오토 인크리먼트 때문에 붙은 거예요. 오라클은 이렇게 자동으로 안 만들어줘요. 시퀀스를. 내가 시퀀스를 만들어 가지고 걔를 써야 돼요. MySQL은 오토 인크리먼트가 있고요.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데이터베이스들이. 자, 그것만, 그 특성만 아시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데이터 하나 넣어볼까요? 자, 저는 이렇게 홍길동이라는 값을 하나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넣으면, 자, 그 다음에 홍길순도 하나 넣어볼게요. 홍길순도 하나 넣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셀렉트를 해볼 거예요. 자, 이 셀렉트 문도 외우셔야 돼요. 인설트 인트 문도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셀렉트 문 외워야 되고요. 셀렉트 아스타. 자, 모든 컬럼을 주세요예요. 요 자리는 컬럼 자리입니다. 셀렉트 아스타 프롬,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에요. 자, 이 아스타 자리가 뭐라고요? 컬럼들 자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으로 끝내면, 자, 홍길동 2개의 로우가 나왔죠. 자, 컬럼들이 3개가 나오고. 자, 보기가 좀 안 좋지만 좀 바꿔볼 거예요. 여기서 셀렉트, 제가 네임만 알고 싶어요. 학생들 이름만 쭉 주세요. 그럼 이렇게 네임만 주면 되겠죠. 컬럼 이름. 그러면 홍길동, 홍길순 이렇게 2개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데이터 넣는 거는 인설트, 읽는 거는 셀렉트, 테이블 만드는 건 크리에이트 테이블. 자, 벌써 우리 3가지 배웠어요. 자,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우리가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점 모드 해가지고 점 모드 자리에 이제 여러 가지 값이 있는데 일단 우리 컬럼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셀렉트 화살표 위로 올리면 나와요. 자, 이제 에스테릭으로 네, 이걸로 읽어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컬럼들이 이렇게 눈에 딱 띄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지 않죠. 자, 이게 모드 컬럼. 이 모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배워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컬럼 이름들 필요하다. 그럼 점 헤더스 on 하면은 그 다음부터 셀렉트 하게 되면 이렇게 컬럼 명도 나와요. 자, 뒤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설치한 DB 브라우저라고 하는 툴을 쓰게 되면 엄청 편한데, 자,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걸 아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위스는 지금 조금씩 이렇게 오버되면 끊겨요. 막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위스를 한번 정해 줄게요. 자, 첫 번째 컬럼은 15자 사이즈, 두 번째 컬럼은 20자, 세 번째 컬럼 20자로 제가 위스를 정하는 거예요. 폭을. 자, 이렇게 해놓고 읽으면 이렇게 그 사이즈대로 나가서 더 보기가 좋죠. 왜냐면 이게 만약 길다고 한다면 잘려요. 얘는 잘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스를 충분히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 테이블스 중요한 명령이에요. 제가 중요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만 외우셔도 돼요. 나머지는 이렇게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자, 점 테이블스는 현재 어떤 테이블들이 있는데 라는 뜻이고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두 번째 인설트 문에서 모바일을 안 준 이유는 모바일 자리가 뭐죠? 널러블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드 부분은 지금 이 SQLite라는 이 쉘 커맨드 있죠.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SQLite의 이 매트릭스 3개, 이 3개에 대한 환경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요? 아, 이건 밀려서 그래요. 한글 때문에. 이 지금 커맨드는 영문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한글은 어땠죠? 같은 UTF-8이지만 이거는 폰트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이트 수라기보다는 이 폰트가, 한글 폰트가 조금 넓어요. 영어보다 보시면. 그래서 그냥 밀린 거예요. 화면상으로. 데이터가 뭐 이렇게 빈 값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글이 들어가면 이렇게 다 밀려요. 자, 그렇고요. 이제 이런 명령들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리눅스에서도 할 때 잘 하시면 되고, 안드로이드도 OS가 뭐죠? 리눅스고요. 아이폰도 뭐죠? 리눅스예요. 여러분들 다 리눅스에서 돌리고 있고요. 그 리눅스를 잘 하시게 되면 안드로이드나 iOS도 개발하기 편하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명령으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안드로이드나 iOS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SQLite를. 어떤 용도로 쓸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하고 나면 앱에 어떤 앱을 설치해 놓고 그 다음부터 로그인 하라고 묻지 않죠. 그럼 쿠키를 어디다 담고 있어요? 얘한테 담고 있으면 되겠죠. SQLite한테. 또는 내 정보, 뭐 내가 이제 이 앱에 아이디가 뭐다라는 아이디 값 같은 것도 여기다 담아 놓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앱을 만들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는 그 MS 액세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SQLite랑 유사하게 유사한 그런 게 있고요. 참고로 아시면 되고,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했던 점 스키마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뭐죠?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제일 위에 보면 제가 SQLite 3 한 다음에 test.db예요. 그럼 이건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러요. 줄여서 테스트 DB라고 불러요. 그냥 막 말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줄여서 이제 앞으로 DB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테스트 DB에다가 만든 거예요. 얘는 엑셀 파일 하나고요. 각각의 시트가 테이블이 되는 거죠. 엑셀로 치면. 그래서 스튜던트라는 시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거기에 컬럼을 아이디, 네임, 모바일이라는 거 3개를 주고 로우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스키마 한 다음에 스키마 이름을 써주면 그 스키마에 대한 것만 나와요. 여기서 스튜던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스튜던트에 대한 게 나오는 거죠. 자, 나중에 이제 스키마 하면 테이블이 여러 개면 여러 개 쭉 다 나옵니다. 스키마들은. 지금 여기 보면 스키마 했을 때 시퀀스도 나왔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했을 때는 시퀀스는 안 나왔죠. 예, 시퀀스도 하나의 스키마인 거예요. 그래서 점 스키마 했을 때는 모든 스키마가 나오고요. 스키마 이름 주면 그 스키마 이름에 해당되는 것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자, 기능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그 SQL 마스터라는 게 있어요. SQLite 마스터. 이 마스터가 다 관리하는 겁니다. 이 스키마들을. 그래서 여기 보면 테이블이라는 타입은 테이블이고요. 네임은 스튜던트고요. 테이블 이름은 스튜던트라는 이름이고요. SQL은 크레딧 테이블 우리가 아까 만든 거 있죠. 그걸로 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좀 쇼우 해서 한번 볼게요. 좀 쇼우 해보면 지금 설정 파일들의 컨피그레이션이에요. 지금 이 SQLite의 컨피그레이션 보시면 이제 에코라고 하는 거는 친 걸 그대로 다시 한번 더 보여주는 그 부분인데, 그런 거 오프 돼 있고요. 자, 설명 explain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성능을 측정하는 건데 얘는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explain이 오토면 성능을 최적화시켜요. 지가 알아서. 그 다음에 모드는 아까 우리가 바꿨죠. 컬럼으로. 자, 모드는 다른 값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널인 값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까 셀렉트 했더니 빈 걸로 나왔죠. 자, 요거 한번 바꿔볼까요? 자, 널 밸류를 우리가 null, 진짜 null, 아무것도 없는 거. 파이썬에서는 뭐였죠? 이 null이라는 걸 none이라고 표현했죠. none. 자, 이렇게 한 다음에 select asta from student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모바일에 null이라고 딱 나와있죠. 자, 이렇게 왜 바꾸냐면 실제로 값이 없는 건지 공백이 들어간 건지 모르잖아요. 공백이 가도 이게 비어져 보이니까 그럴 때 이렇게 바꿔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롬프트, 이거는 뭐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닌데 제가 프롬프트를 바꾸고 싶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3333 눈에 띄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이게 바뀌죠? 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특별한 기능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기능 나오죠. 덤프. 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들을 파일로 떨고 가지고 내가 다운을 받거나 써보면 또는 CSV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점 덤프. 자, 덤프를 했더니 그냥 나와요. 화면상으로. 그래서 이걸 긁어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대로 실행하면 테이블 생기고요. 데이터 그대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덤프라는 말은 뭐냐면 데이터의 구조와 실제 데이터를 몽땅 다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이 서버가 날아가도 다시 SQLite 설치하고 이 부분만 실행하면 되겠죠. 그럼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날아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뭐 파일이 지워졌다거나 누가 실수로 딜리트를 했다거나 삭제를 했다거나 이랬을 때 복구하고 싶을 때 여기에 있으면 복구가 가능한 겁니다. 이걸 덤프라고 하는데 요 아웃풋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아웃풋이 지금 우리는 어디죠? 현재 헬로 폴더예요. 자, 그래서 아웃풋이라고 때리면 이게 지금 아웃풋이 되는데 아웃풋 어디로 할 건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쪽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점 아웃풋 현재 폴더 아래에 헬로 폴더 아래입니다. 아래에 우리가 db라고 하는 폴더 아래에 스튜던트 SQL이라고 한번 아웃풋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출력을 쓸 수가 없다 그러네. 자, 나갈 때는 exit고요. 자, db가 없어서 그러네요. 폴더가. 자, mkdir db 만들어 놓고요. 나가서 다시 들어갈게요. SQLite 3 test.db. 지금 여기 보시면 test.db라고 벌써 생겼어요. 파일이 하나. 제가 나오는 순간, 그죠? 이렇게 이 파일에 지금 우리가 만든 스튜던트라든지 홍길동, 김길순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폴더 만들고 다시 SQLite 3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스키마 한번 때려 볼게요. 자, 했더니 그대로 살아있죠. 네. select star from student. 데이터도 살아있나 볼게요. 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모드는 어떻게 됐어요? 다 원위치가 됐죠. 자, 그 상태고요. 다시 이 아웃풋 명령 때려 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잘 되네요. 이 폴더명이 없어서 db라는 폴더가 없어서 아까 에러 났던 거고요. 폴더 만들고 했더니 잘 됐습니다. 자, 그래 놓고 자, 이제부터는 출력을 어디로 한다고? 이쪽 파일로 하겠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점 덤프를 하게 되면 되죠. 그럼 아까 그 덤프 내용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파일로 갈 겁니다. 덤프. 이렇게 했더니 아까 화면에 나오던 게 안 나오죠. 이제는 스탠다드 아웃이거든요. 화면을 스탠다드 아웃이라고 하고 원래는 아웃풋이 디폴트는 스탠다드 아웃이에요. 스탠다드 아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을 말하는 겁니다. std 아웃이라고 불러요. 자, 스탠다드 아웃을 이제는 이쪽으로 돌린 거예요. 그럼 이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폴더에서 이제 db라는 폴더가 생겼을 거예요. 그죠? db라는 폴더 생겼고 여기 한번 열어봤더니 아까 그 내용이 그대로 있네요. 이게 이제 백업이라고 합니다. 백업. 이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어떤 파일을 떨고 넣는 작업을 백업이라고 그래요. SQLite는 이런 식으로 백업을 해 놓습니다. 그럼 이 파일만 실행하면 나중에 다 복구가 되는 거예요. 파일이 날아가도. 자, 중요한 개념이고요. 백업 개념. 자, 그 다음에 베큐움이라는 게 있는데 베큐움이 뭐죠? 이게 진공이라는 뜻이잖아요. 뭐냐면은 제가 뭐 어떤 데이터를 썼다가 인설트 막 했다가 딜리트를 막 했어요. 그럼 쓰레기 값이 남아있다 그랬죠, 메모리에. 그거를 청소해 주는 놈이 베큐움이에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xit, .exit는 나오는 거 아까 해봤죠. 이렇게 하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요 정도 명령만 아시면 되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select, insert가 중요한 거고요. 스키마 중요하고요. 이 덤프 중요하고.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가볼게요. 자, SQLite db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dir 이렇게 딱 치시면 파일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test.db라고 우리가 아까 이름 써준 거, 그 파일이 존재할 거예요. 이 파일 안에 지금 이 파일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다. 이런 거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QLite 3 다시 test.db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지우고 싶을 때는 이렇게 날려도 돼요. 이렇게 날려도 되고요. 한번 날려볼까요? 자,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del 해가지고 test.db인가요?
윈도우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날려볼게요. 저는 델이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dir 쳤더니 test.gb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도 없어졌죠? 자, 다시 복구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자, SQLite 3에 test.db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 건데 들어가서 자, 아까는 백업이었고 지금 복구하는 거예요. 자, .rea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read를 쓰게 되면 .read 읽어오는 거죠. 아까는 덤프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밖으로 나가는 거고 이제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갈 위치를 정해주는 거고 read는 읽으라는 뜻이에요. 어떤 걸 읽으라고? 현재 폴더 아래에 db 폴더 아래에 student.sql이라는 걸 읽으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읽었어요. 자, 읽으면 바로 얘는 실행이에요. 그 자체로 실행인데 뭘 실행하냐면 자, 포린키는 오프 설정이고요. 자, 트랜지션 시작합니다. 락을 거는 거죠. 땅짓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테이블 만들죠. 스튜던트라는 테이블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스튜던트에다가 데이터 2개 넣고요. 그 다음에 SQLite 시퀀스를 지워요. 왜 지우냐면은 이거 크리에이트 할 때 오토 인크리먼트 만나면은 얘를 만든다 그랬죠. 근데 이제 만들어진 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시퀀스를 여기 보면 2라고 지금 1, 2니까 다음에 뭘로 들어가야 되죠? 3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디폴트로 만들게 되면 무조건 1번부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에 인설트 하면 어떻게 돼요? 1번이 중복이 나죠. 그래서 에러 납니다. 쪽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강제로 이걸 지워주고 1번을 갖고 있는 시퀀스는 지워주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2번까지 썼다라는 걸. 그럼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3번부터 차례대로 이 시퀀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나중에 오라클 배우면 이 시퀀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커밋을 때려줘야지만이 이 명령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거예요. 마지막 적용. 우리 커밋 기대할 때 했었죠. 애드 한다고 커밋 아니죠. 커밋을 때려야 실제로 데이터 이제 소스가 넘어간다 그랬죠. 자,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좀 스키마 해보니까 그대로 남아있어요. 셀렉트 아스타 프롬 스튜던트 해보면 네, 데이터도 그대로 복구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백업과 복구를 하는 거예요. 자, 백업은 언제 해야 되죠? 뭐 매일매일 할 수도 있고 1시간 만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번개가 쳐서 서버가 죽었어요. 그럼 다 날라갔죠. 그래서 이 백업된 파일들을 별도 공간에 보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IDC 같은데 서버들 모여있는 공간, 서버실이라고 하는 IDC에는 최종 백업을 이렇게 백업을 여러 군데 받아요. 여러 군데 받아놓고 그 미러링이라 그래서 복제를 뜨는 거거든요. 실시간 복제. 그렇게도 백업을 하고요. 그래 놓고는 그 미러된 것들도 테이프라고 하는 거에 또 백업을 받아요. 그래 놓고 이제 철제 상자에 넣어놓죠. 전쟁이 나도 손실이 안 되게. 그렇게 보관을 해 놓습니다. 자, 그때 보관하는 게 뭐라고요? 요 파일이라고. 자, 그게 백업이고요. 복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몇 가지 하나 더 알아볼게요. 의외로 쓸모가 많습니다. 자, 모두 인설트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모두 인설트라고 한 다음에 다시 셀렉트 화살표 위로 올려서 셀렉트 해보면 어때요? 인설트 문이 나오죠. 자, 이렇게 인설트 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두 HTML 해볼까요? 모두 HTML. 예전에는 이거 많이 썼었는데 자, 이 데이터를 HTML로 우리가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형태로 만드는 건데 나중에 HTML 배우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탭스 모드 탭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셀렉트 해보면 탭을 쳐줘요. 탭 아까보다 조금 보기 저는 탭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데 자, 그 다음에 라인으로 해볼게요. 라인으로 해서 한번 해보면 이거는 이제 키밸류 쌍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또 유용할 때도 있겠죠. 예. 아이디는 1번이고 요거 1번이고 그 다음에 CSV CSV도 유용하죠. CSV.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셀렉트 해버리면 자, 이걸 긁어다가 그대로 엑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요번에 아웃풋을 하는데 아웃풋. 자, 이건 출력의 위치를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CSV로 한번 떨궈 볼게요. 스튜던트 데이터를. 자, 그래서 아웃풋에서 DB 밑에 스튜던트 요번에는 SQL이 아니고 CSV예요. 자, CSV라고 이제 나갈 위치를 지정해주고 자, 뭘 내보낼 건데 그 다음 명령을 쓰시면 돼요. select 요걸 내보낼 거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여기 CSV가 하나 생겼네요. 진짜 CSV 파일로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유용하죠. 모두 CSV 이것도. 자, 다시 이제 스탠다드 아웃, 제가 아까 말한 스탠다드 아웃은 뭐라 그랬죠? 이 화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으로 아웃풋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셀렉트 하면 이제 화면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CSV로 돌렸다가 잠깐 스탠다드 아웃으로 돌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세퍼레이터를 콤마로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컬럼 사이를 이렇게 콤마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디폴트네요. 세퍼레이트. 이걸 세퍼레이트 다른 것도 먹나? 자, 세미콜론으로 해볼게요. 했더니 컬럼 사이가 뭘로 됐죠? 세미콜론으로 바뀌죠. 자, 조금 더 이제 알아볼게요. 자,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펑션이 있으면 그때 찾아 쓰시면 돼요. 제가 여기 두 개의 링크를 걸어놨는데 SQLite 공식 홈페이지에도 설명이 있고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프로그래머답게 사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멋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아까도 열었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SQLite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이 사이트를 실제로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어떤 기술이 발표가 되면 튜토리얼이라는 사이트들이 이렇게 하나씩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SQLite의 커미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 SQLite를 의 소스를 수정하는 사람, 수정할 수 있는 사람들. 커미터가 되면 일단은 명성을 얻게 되죠. 그러면 SQLite에 대해서는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미터가 되려고 애를 써보세요. 가능하시면. 자, C로 개발되어 있고요. SQLite는. C를 잘하는 분들이 커미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튜토리얼 사이트를 만들어요. 이런 사이트들이 잘 돼 있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쓸 거고. 근데 SQLite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특히 앱 개발자들은 달고 살죠. 모바일 앱 개발자들. 자, 이런 함수들이 쭉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비하면 훨씬 적고요. 공부하기도 쉬워요.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필요할 때 보시면 돼요. 라운드 반올림하는 거고요. ABS 절대값, 카운트 어떤 거에 개수를 읽는 거, 맥스 최대값, 최소값, 서머리 합친값 이거고요.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럼 select 아까 id from student 이렇게 하면 id 값만 쭉 나오죠. id의 sum도 우리가 읽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sum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vg라고 평균도 읽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rim, rtrim 우리 했었죠. 좌우 공백이나 캐리지 리턴 값, 계획 문자 잘라내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할게요. if null 이거 중요합니다. if null. 자, 우리가 select 아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자, 이 부분이 null이죠. 지금 모바일. 자, 홍길순의 모바일이 null이에요. 그럼 select 제가 name과 모바일만 읽을 건데 from student에서 네. 자, 이렇게 읽을 건데 null일 때는 뭐라고 표시해 주고 싶냐면 저는 010이라고 그냥 찍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모바일이 if null이면 null일 때만 010이라고 찍어줘.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럼 null일 값에는 뭐가 찍히죠? 010. 자, 이거 우리 저번에 다항 연산자라고 했던 거 파이썬에서 어떤 값 if 뭐면 뭐 이런 식의 느낌하고 비슷하죠. if는. 자, DB마다 조금 다르고요. 자, length는 길이고요. 이 카운트는 뭐냐면 select count 하면 row의 카운트예요. 얘는 이렇게 하면 로우 수가 두 개다 라는 수고요. length는 지금 데이터의 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서브 스트링은 잘라내는 건데요. 서브 스트링도 많이 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이름만, 성은 필요 없고 이름만 찍고 싶어요. 네임 자리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서브 str. 자, 이런 함수명들은 DB마다 조금 달라요. 자, 1,2 해볼까요? 1,3 해볼까? 3. 처음 2, 두 번째 글자부터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두 번째 글자부터 세 번째 글자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이 잘리게 되겠죠. 자, 서브스트링.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건 치환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 자, 그래서 제가 홍이라는 말을 자, 네임에 홍이라는 말을 김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면 김길동, 김길순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치환하는 거. 자, 리플레이스 파이썬에도 있는 거고요. 자, 인스트링은 인덱스예요, 인덱스. 그래서 셀렉트 비교해 볼게요. name, 그 다음에 in str, name에서 길이 몇 번째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길이라는 거는 1번, 2번, 2번째 줄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얘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파이썬은 0부터 시작했지만 데이터베이스는 1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코딩도 1부터 시작해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 0부터인데 데이터베이스는 1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조금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랜덤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우리가 오더바이 할 때 잠깐 또 볼 거예요. 난수 발생시키는 거고요. 자, 그룹 콘캣이라는 게 있어요. 셀렉트 그룹 콘캣, 이것도 많이 쓰이죠. 콘캣 네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이름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룹핑 돼서 나와요. 아, 스튜던트 스펠링 정말 적응 안 되네요. 자, 어쨌든 홍길동, 홍길순 이런 식으로 붙여서 나오죠. 그룹핑 하는 거예요, 이름들을. 이 컬럼들의 값을 전부 그룹핑해서 콤마로 엮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트링 포맷 타임 해서 여기서 스트링 포맷 타임에서는 이 now라고 하는 스트링 값이 현재 시간입니다. 자, 현재 시간을 연월일 이런 형태로 보여라. 시분 초, 그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그냥 셀렉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테이블도 안 줬어요. 풀업 안 줬어요, 저는. 요 값만, 얘는 테이블에 있는 값이 아니잖아. 그래서 테이블 안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근데 04시죠. 어디 기준이죠? 그렇죠. 그리니치 시간이죠. 근데 우리 국가별로, 해당 국가별로 보여주고 싶으면 뒤에 로컬 타임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잘못했네. 셀렉트 안 썼네요. 자, 그러면은 13시 09분. 벌써 1시 넘었네. 좋습니다. 그렇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3개. 첫 번째는 날짜만 주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주고요. 세 번째는 날짜와 시간 다 주는 거예요. 자, 이 형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월일 시분초예요. 연월일 시분초. 그리고 두 자리씩으로 다 맞춰져 있죠. 자, 이걸 스트링으로 그냥 넣어도 들어갑니다. 데이트 포맷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SQL 문 랭귀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거는 DML이죠. DML. 데이터를 조작하는 건데요. 아까 인설트 문은 우리 해봤죠. 인설트 문은 데이터 넣는 거. 데이터 넣는 거는 insert into 테이블명, 그 다음에 컬럼들 적어주면 이 컬럼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고 다시 셀렉트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가 들어갔죠. 자, 3번은 제가 id 값을 안 줬어요. 하지만 어때요? 자동으로 오토 이크리버트 됐죠. 자, 그 다음에 셀렉트 하는데 오더바이라는 게 나옵니다. 오더바이. 이거 중요하고요. 페어 중요하고요. like 중요하고요. 지금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문은 여기 set 안 적었네요. set. delete는 이렇게 적고요. 페어 꼭 적어줘야 되고요. 자, 이거 하나씩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셀렉트를 하는데 이름 순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 순으로? 이름 순으로. 아, 오타가 많네요. 막 쳤더니. 자, 이렇게 쓰면, 자, 김, 히읗 순이죠. 가나다 순으로 나오죠. 역순으로 하고 싶으면 DSC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역순입니다. 디센딩. 자, 그 다음에 회열 조건이 있는데 필터링 하는 겁니다. 회열은. 그래서 네임이 홍길동인 놈. 홍길동인 학생만 찾는 거예요. 회열 조건에 아무걸 아이디로 해볼게요. 네임으로 안 걸고. 쓰기 귀찮으니까. 제가 2번인 학생만, 학번이 2번인 학생만 읽고 싶어요. 그러면 2번 홍길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like 문이 있는데, like 문은 우리가 검색할 때, 게시글 검색 같은 거 할 때 조금만 써도 다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네임이라는 글자에 퍼센트, 아무거나 길, 퍼센트. 그럼 가운데 길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만 찾는 거죠. 네임에. 그러면 홍길동, 김길순만 나오고 김일순은 안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퍼센트 양쪽이 무슨 퍼센트가 무슨 값이든인데 여기다가 제가 순이라고 쳐볼게요. 순. 그럼 순으로 끝나는 말이겠죠. 얘는 시작은 뭐가 와도 다 상관없는데 뒤에 퍼센트가 없으니까 끝은 무조건 순인 거예요. 그러면 홍길순이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like 전부 다 할 때는 이렇게 적어주면 모든 거 다 줍니다. 왜냐면 모든 거니까. like는 아무래도 성능은 조금 떨어져요. 필터링 한번 거치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많이 쓰이죠. 자, 이 스트링 붙이는 거예요. 스트링 연산자. 자, 모바일 앞에다가 제가 tel 점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자, 앞에 tel 점이 붙어 있죠. 하나 띄우는 게 더 이쁘겠네요. 이렇게 하면 te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점 모드를 탭으로 다시 바꿀게요.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이죠? 이름, 모바일. 자, 그 다음 수정하는 거. 아까, 이제, 제가 샘플로 요걸 놔뒀지만, 우리가 셀렉트 해보면 홍길순의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홍길순의 전화번호를 한번 수정해 봅시다. 자, 홍길순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죠. 수정이나 삭제는 항상 뭘 붙이냐면 아이디 값을 붙입니다. 이렇게. 그 아이디 값이란다. 프라이머리 키 값. 왜냐면 그래야 유니크하죠. 그 로우가 유니크하니까. 그래서 업데이트 테이블명 set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업데이트 테이블명 set. 그런 다음에 어떤 거 저는 모바일을 바꾸고 싶어요. 모바일을 자 홍길순의 전화번호 010 빵빵빵빵 9999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엔터 쳐버리면 다 바뀝니다. 이 세 개 로우 다 바뀌어요. 왜? 아이디 값을 안 줬잖아. 프라이머리 키를 안 줬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입사해서 신입들이 꼭 사고 치는 거 있습니다. 저도 사고 쳤고요. 딜리트나 업데이트 문에 회열 조건 안 거는 거. 한번 사고 치고 나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죠. 예를 들어서 게시글 제목을 제가 하나 바꿔야 되는데 회열 조건을 안 걸었어요. 그럼 그 게시판에 들어가면 모든 게시글 제목이 다 똑같죠. 내가 지금 업데이트 친 거예요. 그 순간 이제 고객센터는 불통이 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부터 시작해서 이제 욕설부터 막 날라오는 겁니다. 그럼 빨리 복구해야 되죠. 복구하는데 엄청 걸려요. 아까 백업 해놓은 거 복구하죠. 그럼 백업을 1시간 전에 했어요. 그럼 1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건데? 환장하는 거죠. 그건 또 트랜지션 로그라고 따로 있습니다. 또. 그래서 시간이 한 1시간씩 걸려요. 그걸 복구하는데. 그럼 이제 심할서 써야 되죠. 꼭 사고 칩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 안 치는 요령을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자, 아이디는 홍길순이가 2번이니까 2번 딱 걸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걸어주고 다시 셀렉트 해볼게요. 했더니 홍길순의 전화번호가 잘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사고를 안 치는 요령 말 나온 김에 할게요. 제가 또 까먹고 제가 나중에 할게요 해놓고 안 한 게 많아서 제가 자 여기서 select as타 from 제가 지금 hello t.db네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열기 새로 열어야 되죠. 자, 이건 조금 이따 같이 해볼 거예요. 같이 해볼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student라고 해서 이제 셀렉트를 할 거예요. 자, 이거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2번 아이디가 2번인 김삼순의 전화번호만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다가 회열을 걸어서 먼저 항상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규칙 수정하기 전에 한 번 더 데이터를 확인해라. 아이디 2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는 거죠. 김삼순이 확실한지 2번이 맞는지.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주석 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원래는 이렇게 답니다. 이렇게 set 모바일이었죠? 모바일은 010 8888 빵빵빵 이렇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업데이트를 지금 할 건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 상태겠죠? 이 상태잖아요. 이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셀렉트 문을 중간에 거세요. 셀렉트 문을 먼저 걸고 얘는 주석 처리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렇게 나오죠. 셀렉트가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걸 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됐나요? 항상 어떻게 업데이트든 딜리트든 중간에 셀렉트가 있으면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자, 잘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항상 요령이에요. 이 하이픈 두 개가 주석인데 항상 업데이트나 딜리트 하기 전에 셀렉트 항상 먼저 해봐라. 그래서 히스토리가 이렇게 남아야 돼요. 이게 습관이 들면 사고 거의 안 친다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100% 한 번은 냅니다. 한 번은 내고 피눈물을 한 번 흘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신 번쩍 들어서 그 다음부터 또 사고를 안 내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와 딜리트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딜리트는 말 그대로 3번인 데이터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딜리트 3번 하게 되면 기밀수가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셀렉트 해보면 기밀수 없어졌죠. 딜리트는 더 위험하죠. 심지어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더 위험합니다. 복구하는데 1시간이면 빠른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오더 바이 중요했고요. 라이크 중요했고, 스트링 연산자 중요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업데이트 딜리트 할 때 헤어를 꼭 달아라. 그래서 010 뭐 아무 값이나 헤어 모바일 이지 소문자 쓰셔도 돼요. 네, 널은.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죠? SQLite 쪽에서 업데이트 스튜던트 set 모바일은 서브 str 모바일 뭐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그냥 조건을 안 달아버리면 전체예요, 대상이.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원래 사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요거의 얘기는 다음에 우리가 인덱스 할 때, 인덱스를 배울 때 MySQL 오라클 시간에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아이디는 0보다 크니까. 근데 이게 프라이머리 키를 걸어주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배열 조건. 자, 조인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 조인 개념이 상당히 어려워요, 처음에. 그래서 이 장표가 좀 여러분들한테 산이 될 수 있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조인이 뭐냐면, 조인 개념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자, 아까 우리가 학생이랑 클럽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자, 여기는 스튜던트 테이블이에요. 스튜던트. 자, 스튜던트에는 아이디도 있고요. 학번이라고 그랬죠. 유일한 키, 학생마다 다른 번호. 그 다음 네임이 있고 모바일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만 넘어가면 DB는 큰 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여기 스튜던트고요. 그 다음에 제가 클럽이라고 하는 동아리 정보를 담는 테이블 하나 만들 거예요. 얘도 아이디가 있겠죠. 클럽 아이디, 클럽별로 유일한 값이 있을 거고요. 이 아이디 값은 꼭 이렇게 컬럼명의 아이디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추세가 그 OR 매핑이라고 해서 오브젝트 매핑이라는 그 기술을 쓰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디로 만듭니다. 자, 여기 또 클럽 네임이라는 게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보가 여기 이제 클럽 짱이 있습니다. 리더. 이 리더는 학생이에요. 학생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가 룰을 정했어요. 자, 그렇다면 요 리더에 들어가는 정보는, 그래서 이 A라는 클럽이라고 요투부라고 합시다. 요투부는 학생 1번 학생 홍길동, 이 친구가 클럽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리더 자리에 홍길동이라고 넣을까요? 그럼 뭐라고 넣을까요? 여기에 아이디 1번에 홍길동이 사람이 있겠죠, 데이터가.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홍길동이라고 넣는 게 아니고 1이라고 넣습니다. 뭐의 아이디예요, 얘가? 학생의 아이디겠죠. 그래서 요렇게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둘 사이는 스튜던트와 클럽이라는 두 테이블은 스튜던트의 아이디와 클럽의 리더라는 게 이렇게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형 DB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 얘는 뭐죠? 스튜던트의 무슨 키? 프라이머리 키, PK라고 불러요. 자, 얘는 스튜던트의 무슨 키? 포린 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어브로드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다 보니까 포린 키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포린 키가 되고요. 포린 키도 인덱스예요. 얘도 인덱스의 한 종류, 얘도 인덱스의 한 종류입니다. 인덱스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인덱스는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이런 게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트, 제약이 있어요. 제약이 있는데 왜 이제 인덱스를 또 컨스트레인트라고 부르냐면 어떤 제약이잖아요, 이게. 이 제약이 뭐냐면 PK는 뭐죠? 중복되면 중복값이 있으면 안 된다는 제약. 포린 키는
다른 테이블에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제약.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트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게 포린키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클럽이랑 어떤 유튜브 정보랑 유튜브 정보에는 학생 이름이 없죠. 이제 리더명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클럽은 그냥 셀렉트 애스트리크 하면 되죠. 클럽 정보 다 나오죠. 근데 학생 이름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찾으면 돼요? 여기 가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두 개를 붙여가지고 셀렉트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조인이라고 불러요. 조인의 개념 됐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클럽이란 테이블을 만들 건데요. 아이디 똑같이 만들고 인티저로 프라이머리 키 오토 인크리먼트로 만들었어요. 자, 클럽명 텍스트 얘는 낱널이겠죠. 클럽명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낱널로 써야 되고요. 가능하면 낱널을 써야 돼요. 널러블한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나중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낱널인 애는 무조건 낱널이라고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그 정도만 알아놓고 왜 그런지 이유는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리더라고 하는 거는 아까 텍스트가 아니고 인티저죠. 왜 요 타입은 뭐랑 같아야 되죠? 스튜던트의 아이디 타입이랑 같아야 돼요. 그걸 꼭 지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낱널. 당연히 낱널이겠죠. 얘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클럽장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컨스트레이트, 제약을 거는데, 자, 이름명, 컨스트레이트 이름이에요. 포린키 이름. 포린키 이름은 이런 식으로 fk 언더바 이렇게 붙입니다. 관례적으로. 다르게 붙여도 상관없어요. 자, 포린키인데, 클럽이란 테이블에 리더라는 컬럼이다. 요 뒤에 스튜던트까지 붙이는 그 회사도 많아요. 그러면은 클럽이란 테이블에 리더라는 컬럼은 스튜던트에 있는 스튜던트와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키만 봐도 알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에러가 나요. 만약에 여기다가 리더 자리에다가 없는 학생 번호를 학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없다고 에러 나겠죠. 그럴 때 이 키가 나옵니다. 이 키의 제약 조건이 위배됐습니다. 이렇게 딱 나와요. 에러가. 그랬을 때 이 키 이름만 봐도 뭔지 알기 쉽게 하려고 이 키 이름을 이렇게 길게 써요. 자,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마다 정해져요. 미리. 자, 테이블명도 정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대문자로 썼죠. 저만의 방식이에요.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이제 뭐 AAA 언더바 BBB 이런 식으로 케밥 케이스나 스테이크 케이스 형태를 쓰고요. 저는 이렇게 파스칼 케이스를 써요. 카멜 케이스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모델 클래스가 돼요. 프로그램에서는. 객체 지향에서 데이터를 담고 있는 걸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밸류 오브젝트. 어떤 값을 갖고 있는 거. 그 밸류 오브젝트를 얘랑 똑같이 만들겠죠. 그래서 저는 클래스 형태로 이렇게 써요. 프로그래머 입장이고 DBA 입장에서는 언더바를 더 선호하죠. 그건 이제 룰이 정해져요. 프로젝트 딱 시작할 때 네이밍 룰이라 그래가지고 클래스명, 메소드명, 테이블명, 키 인덱스명 이런 거 다 정합니다. 그때 정해지는 거고요. 자, 그 뒤에 이제 컨스트레인트 이런 식의 컨스트레인트인데 뭐냐면은 포린키예요. 자, 포린키면 어떤 컬럼이 포린키인데 이 리더라는 컬럼. 그럼 이 컬럼은 레퍼런스 어디에 참조하고 있죠? 어디를? 스튜던트 테이블에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 그림하고 똑같죠? 레퍼런스 스튜던트의 아이디 값. 네, 리더는 여기다 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서트 인트 할 때 여기 항상 있는 학생을 이렇게 넣어야 돼요. 자, 요걸 할 건데 이제는 우리가 요거 여기에서 해봅시다. 터미널 좀 버겁죠? 그래서 아까 설치한 SQL 브라우저를 한번 띄워가지고 자, 요거 다시 떴나요? 자, 처음에 저 닫고 다시 열을게요. 네, DB 브라우저. 자, 처음에 이렇게 뜨죠, 여러분들도. 자, 여기서 새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새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고요. 우린 지금 test.db라는 DB를 만들어 놨죠, 지금. 걔를 부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열기 하면 이제 그 헬로 폴더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워크스페이스에 파이썬에 헬로에 여기 보면 test.db가 있어요. 그죠? 확장자가 .db입니다. 이걸 선택하고 오픈하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쭉 떠요. 스키마가. 여기가 스키마거든요. 자, 데이터베이스 구조라고 하는 탭입니다. 자, 거기에 자, 지금 스튜던트 테이블과 시퀀스밖에 없네요. 자, 인덱스 뷰 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보기 누르면 스튜던트 테이블에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프라그마라고 기본 설정 값들 있죠.
제가. 자, 자동 정리 오토 백큐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삭제했을 때 메모리에 바로바로 비워주는 건데 굳이 뭐 안 해도 되고요.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자, 대량의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칩시다. 막 10만 건, 100만 건. 그럴 때는 백큐움을 해줘야 돼요. 백큐움을 손으로 실행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인덱스. 자, 자동 인덱스라는 건 디스크에 쌓일 때 인덱스 순서로 쌓이는 거예요. 그 인덱스가 무슨 인덱스가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겠죠. 그래서 찾아갈 때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외래키를 쓰겠다. 뭐 이렇게 쭉쭉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SQL 실행 부분 가시면 여기다가 아까 했던 select astra from student라고 하고 세미콜론 치고, 자, 여기 실행하는 게 여기 있어요. 요거 누르면 실행이거든요. 자, 컨트롤 엔터도 되고 컨트롤 R도 되네요. 자, 여기다 하나 더 열 수도 있어요. 요 뉴 표시 누르면 하나 더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작업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제가 클럽이라는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자, 이걸 실행하면은 아까 컨트롤 R 또는 컨트롤 엔터, 자, 걔를 실행시켰어요. 자, 이렇게 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한번 가볼까요?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갔더니 클럽이 생겨 있죠. 자, 클럽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SQL 실행 여기서 제가 이제 요거 테이블 했던 건 지우고요. 이제 insert into, 자, 클럽을 넣을 건데 클럽에 뭐만 넣으면 되죠? 아이디는 오토 인크리먼트니까 줄 필요 없죠. 네임과 리더를 넣을 거예요. 근데 네임과 리더를 넣기 전에 제가 셀렉트 스튜던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컨트롤 R을 누르면 아마 두 개가 한 번에 실행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요걸 누르면 이 현재 커서가 있는 라인 있죠. 걔만 실행시켜줘요. Shift F4 저는 되고요. 자, 어쨌든 여기 보면 1, 2, 4번 있어요. 그래서 이거 클럽에 네임이랑 리더를 넣을 건데요. values는, 자, 클럽 이름은 요튜브라고 제가 넣고요. 자, 이제 리더는 1번이라고 넣어볼게요. 1번. 자, 그리고 Shift F5 했더니 성공되었다고 나오고요. 요게 성공되었고 0ms 걸린 거예요. 1ms도 안 걸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셀렉트 하나를 더 해볼게요. 셀렉트 마스터 프롬, 요번에 클럽을 읽어볼게요. 자, 그랬더니 1번 유튜브 1번 잘 들어갔어요. 근데 아까 학생에 없었던 게 하나 있는데 3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3번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3번 무슨 부 해볼까요? 제가 테니스 부였거든. 테니스 부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Shift F5. 자, 포린키 에러 났죠? 아, 여기 이제 SQLite는 키 이름을 안 보여주네요. 다른 DB는 다 키 이름을 보여주는데 SQLite는 그냥 포린키 에러라고만 나오네요. 좀 자세하지 않네요. 어쨌든 없는 학생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게 관계를 갖게 되면 없는 학생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깔끔해지겠죠. 불필요한 데이터가 안 생기고. 대신 문제는 뭐예요? 아까 1번 학생이라고 넣었는데 저는 이번에 4번이라고 넣어볼게요. 4번이라고 해서 실행했더니 잘 성공했어요. 그래서 클럽 읽어봤더니 네,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4번 학생이 여기에 클럽장이에요. 근데 4번 학생이 졸업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4번 학생이 만약 지워졌다고 해봅시다.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지금 스튜던트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delete from student where id equal 4. 4번 학생을 지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웠어요. 자, 지우고 클럽을 한번 보니까, 아, 지우니까 바로 에러 나버리죠. 지금 4번이 쓰고 있는데 너 지웠다. 이렇게 에러 나버리죠. 자, 그래서 뭐부터 지워야 된다고요, 항상? 얘부터 지워야겠죠, 클럽부터. 클럽장부터 바꿔놓고, 그 다음에 학생을 지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뭐가 돼 있어요? 무결성이라 그러는데, 결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데이터에 결함이 안 생기게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래서 항상 먼저 delete from club 먼저. 내가 참조하고 있는 애, 내가 주인공이죠. 4번 학생 스튜던트가 주인공이잖아. 리더는. 리더 입장에서 클럽 리더라는 거는. 그래서 주인공 먼저 지우는 게 아니고 참조하고 있는 이런 클럽이나 뭐 강의도 있겠죠. 강의. A라는 강의에 학생들이 쭉 있겠죠. 그때는 1대4 관계겠죠. 얘는 지금 1대1 관계예요. 클럽장
1에 학생 1명이겠죠. 자, 1대 다도 나중에 조인할 때 배워보겠습니다. 자, 2번 먼저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4번 지우고 하면 둘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셀렉트 해볼게요. 지워졌고요. 학생도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4번. 자,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1번인 요 리더가 1번인 요 클럽에 다 읽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밑에 있는 거 복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읽으면 노트북의 짱 이름을 모르잖아. 그럼 짱 이름을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때 쓰는 게 조인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조인에는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이 있는데요. 일단 해놓고 설명드릴게요. 이너 조인, 자, 뭐랑 관계하죠? 스튜던트랑 관계하죠? 그래서 S, 이렇게 별명을 줘주는 거예요. C는 지금 클럽 옆에 C라고 준 거는 클럽 테이블의 별명이에요. 계속 클럽 점 쓰기 힘드니까 안쓰고 한번 해볼게요. on 클럽 점 리더는 스튜던트의 ID 이렇게 되겠죠. 화면이 좀 작네요. 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맞춰주는 게 보통 관례예요. 그럼 이제 클럽을 읽는데 스튜던트 테이블하고 클럽 테이블하고 뭐 한다고? 이너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인을 하는 거예요. 조인을 하는 건 두 테이블 하나로 묶는 거죠. 조인이라는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조인한다. 안쪽으로 묶겠다. 라는 거는 강하게 묶는 거예요. 자, 이너 조인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on, 뭐에 대해서? 클럽 테이블의 리더라는 컬럼과 스튜던트 테이블의 id랑, 예, 요 리더는 스튜던트의 id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은 클럽 테이블의 요 리더라는 컬럼은 스튜던트의 id 값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한 개가 리턴 됐죠. 이렇게. 자, 아스타 하니까 다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뭐 클럽.아스타 점이에요. 클럽 테이블의 모든 컬럼과 스튜던트 테이블의 네임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잘 나왔어요. 자, 이렇게 클럽 스튜던트 이렇게 달고 다니니까 너무 번거로워요. 보기도 싫고. 그래서 제가 별명을 줄 겁니다. 스튜던트는 S라고 주고 클럽은 C라고 줄 거예요. 자,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클럽 자리는 이제 별명을 가졌으니까 C, 스튜던트 자리는 C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별명을 다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쓰려고 별명을 주는 거예요. 여기 엘리어스를. 클럽 테이블은 C라고 스튜던트 테이블은 S라고. 자, 이렇게 관례입니다. 이렇게 별명을 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네임이라는 값이 두 개예요. 만약 이게 딕셔너리 형태로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쪽나겠죠. 이거 뭐야? 제가 C점이라고 했어요. S점이죠. 자, 이 네임이랑 이 네임이랑 같잖아, 컬럼명이.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주고 싶어서 여기다가 as, 여기다는 스튜던트 네임이라고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컬럼명이 뭐로 되죠? 스튜던트 네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as 값, as 생략 가능합니다. 근데 as를 지금 서버로 타세요. 정석으로 무조건 쓰는 걸로 지금 잘 됐거든요. 자, 표준 SQL로 배우시게 되면, 자, 조인도 이렇게 안 해요. 표준 SQL로 배우시면 다른 DB도 다 표준 SQL은 허용해요. SQL 문이 DB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DB가 바뀌면 헷갈리겠죠. DBA들도 헷갈리고 쓰는 사람도 다 헷갈리죠. 그래서 표준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표준 SQL 문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표준을 좀 지켜주세요 라고 이제 한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거기 표준은 허용하는 거죠. 이너 조인도 이렇게 됐어요. 이걸 똑같이 비표준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보통 옛날 오라클이나 MS SQL 같은 경우는 이거 많이 했었죠. 자, from, 자, student S고요. 비표준이 잘 기억이 안 나네. C. here S.reader는 C.id. 반대네요. C.reader는 스튜던트의 아이디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해도 잘 읽히죠. 자, 이거 이너 조인이라는 부분을 뭘로 표시했어요? 이퀄로 표시했죠. 자, 이게 이제 비표준이에요. 비표준. 이게 표준이고.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거 똑같은 이름인데 우리는 표준으로만 갈 겁니다. 가능한 한 표준 쿼리로 다 배울 거고요.
나중에 이런 거는 그 해당 DB에서 허용하는 구문이니까 쓰시면 되고. 자, 아우터 조인이라는 건 뭐냐면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배울 거예요. 오라클 MySQL 할 때 미치도록 할 건데, 어쨌든 스튜던트 테이블에는 지금 뭐 1, 2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스튜던트라고 하지 말고 A란 테이블에 이렇게 있고요. B란 테이블에는 뭐 1, 3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얘는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관계 맺고 있을 때, 자, 조인을 하면 어떻게 되죠? 2개밖에 안 나와요. 얘랑 관계를 맺으니까, 그죠? 그냥 이너 조인 했을 때. 자, 이너 조인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냥 이너라고 말을 안 쓰고 그냥 조인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대부분이 이너 조인이거든요. 아우터 조인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자, 이 두 테이블을 내가 조인해서 셀렉트를 했다면, 지금 1번, 1번 같고요. 3번, 3번 같으니까 테이블이 몇 개 나오겠어요? 레코드가 2개밖에 안 나오겠죠. 이럴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아우터 조인을 하게 되면, 이쪽에 아우터 조인을 걸게 되면 이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요것만 나와요. 자, 그래서 그 아우터 조인이라는 거는 없어도 허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아우터 조인 배울 때 그때 한번 자세히 한번 해보고, 지금은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너무 많이 배워버리면 머리 아프니까. 자, 그리고 요 클럽이라는 걸 인서트 아까 해가지고 셀렉트 할 때, 자, 특정 이름 요것도 바꿔줬었죠. as student name이라고 이렇게 스트링으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이게 표준입니다. 그리고 자, 계행은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아요. 참고로 터미널에서 하실 때는, 지금 우리 여기서는 플라그마가 어떻게 돼 있었죠? 이제 브레이크 허용이잖아. 근데 이거 SQLite 문에서는 요걸 한번 쳐보면 아마 펄스로 돼 있을 거예요. 디폴트가 펄스거든. 0이면 펄스예요. 1이면 true고. 그래서 이걸 이제 주고 싶을 때, 이제 포린키를 허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1이라고 주면 이제 설정이 됩니다. 커맨드 창에서도 포린키를 허용할 수가 있어요. 디폴트는 꺼놨어요. 왜냐하면 성능 때문에 꺼난 겁니다. 아무래도 관계를 갖고 있으면은 체크까지 해야 되니까 성능은 더 떨어지겠죠. SQLite는 레프트 조인으로만 하라고 지금 돼 있네요. 자, 아까는 이너 조인이었죠. 요 자리가. 우리가 이너 조인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이너 조인은 어떤 느낌이죠? 스튜던트가 지금 몇 명 있죠? 자, 요트부에 1번, 그 다음에 테니스부에 2번,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미술부에 3번. 자, 여기 리더예요. 리더. 학생. 그 다음에 여기 뭐죠? 클럽이라는 테이블이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 테이블. 스튜던트 테이블에는 1번 김길동, 2번 홍길동, 3번 이길동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1대1로 매핑이 돼 있죠. 이 아이디 값이. 근데 만약 4번이 있어요. 4번 만약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지금 이건 말이 안 되죠. 학생이 없는데 학생을 넣을 수는 없잖아. 이건 말이 안 되고 4번 학생이 있겠죠. 5번 학생도 있고. 자, 여기다가 박씨, 최씨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이제 나는 학생은 모두 다 읽고 싶고, 학생은 다 읽고 싶어요. 5명 다.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혹시 리더면, 클럽의 리더면 그 클럽 정보도 같이 보여줘 라는 걸 하고 싶어요. 자,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는 아시겠죠? 자, 그걸 했을 때 기준이 되는, 내가 다 보고 싶은 쪽에 조인을 거는 거예요. 아우터로. 자, 이너는 뭐였죠? 이너는 속에서 속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에서 속으로 꽉 잡는 거예요. 근데 아우터는 뭐냐면 바깥쪽에서, 얘는 지금 바깥쪽에 있죠. 4번, 5번은 얘의 바깥쪽에 있잖아. 그래서 이 바깥쪽 조인도 할 수 있겠냐? 왜냐면 답답하거든. 조인만 하면 얘들밖에 연결이 있는 애들만 나오니까 이 애들 자꾸 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우터 조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인에 1, 2, 3이 이너 조인이고요. 이렇게 안쪽에서 연결되어 있고, 얘는 연결된 고리가 없으니까 바깥쪽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아우터라고. 그래서 아우터 조인을 시키는데, 아우터 조인은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있고요.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 있고, 풀 아우터 조인이 있는데, 풀은 양쪽 다 해요. 자, 일단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한번 봅시다.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는 건 왼쪽이 기준이죠. 그럼 여기 클럽이 기준이 되겠죠, 여기서는. 맞나요? 클럽이 기준이니까 3개밖에 안 나와요. 학생이 100명이 있어도. 난 왼쪽 것만 다 보고 싶은 거니까. 그 다음에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라고 한다면 학생 5명인데 클럽은 3개밖에 없어요. 그럼 레코드 몇 개 나와요? 5개 나오겠죠. 이쪽은 다 보고 싶으니까. 라이트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이 다 보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풀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여기서는 말이 안 되지만 음악부라고 하는 게 뭐 7번이에요. 7번 학생이 없어. 하지만 보고 싶어. 그러면은 얘도 걸리는 거예요. 얘도 걸리고 얘도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인은 여기 보면 이너 조인 했을 때는 한 개밖에 안 나왔는데, 왜냐면 안쪽에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 1번밖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아우터 조인을 한다면 지금 제가 뭘 다 보고 싶은 거예요? 레프트니까 왼쪽에 있는 거. 지금 테이블이 양쪽에 있거든요. 레프트, 라이트. 그래서 왼쪽에 있는 레프트에 있는 테이블을 내가 다 읽고 싶은 거예요.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가 기준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이 혹시 네가 참조를 하고 있으면,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보여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학생을 다 보여주고 연결된 클럽이 있으면 그것도 보여줘,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학생은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클럽은 하나밖에 안 나오죠.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다른 DB들은 레프트 조인, 아우터 조인, 풀 아우터 조인 다 있어요. 근데 이제 SQLite는 레프트 조인밖에 안 되네요. 지금 보니까. 자, 요 정도만 아시고 나중에 MySQL이나 오라클 하실 때 그때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조인은 지금 우리가 1대1 관계밖에 안 해봤지만 1대 다관계, 다대다 관계, 이런 거 다 아셔야 돼요. 다대다는 어떤 게 있죠? 강의라는 것과 학생이라는 거 보면 강의는 여러 개 있죠. 그냥 강의 하나당 학생 또 여러 명이죠. 그래서 이걸 다대다라 그래요. 자, 다대다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지고요. 자, 아우터 조인은 지금 레프트니까 스튜던트가 기준이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스튜던트를 다 보여주는데, 혹시 이제 이 학생이 클럽에 짱을 먹고 있으면 그 짱을 먹고 있는 클럽의 이름도 보여줘,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생을 다 보고 싶으니까 클럽의 이름하고 학생의 전체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학생의 전체와 클럽의 이름만 보여줘. 만약에 이제 이 학생이 클럽을 안 맡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죠? 널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죠? if null 네임이 없으면 맡은 동아리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놓고 여기는 스튜던트 네임이 아니고 클럽 네임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나갈게요. 이제 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SQLite 아주 가벼운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면서 기본적인 DB의 개념은 다 나옵니다. 자, 뷰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스튜던트와 클럽을 조인해서 보는 이런 쿼리가 있어요. 이런 쿼리가 있는데 매번 이렇게 2개를 조인해서 봐야 되죠. 나중에는 테이블 2개만 할까요? 3개, 4개, 5개 이렇게 조인을 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없고 쿼리도 길겠죠. 그게 싫어서 만들어진 게 뷰입니다. 그래서 뷰라고 하는 거는 이런 쿼리를 하나의 테이블화 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select dust from v club student라고 제가 지금 뷰를 만들었죠. 근데 이걸 실행하는 순간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죠? 이만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v 언더바 클럽 언더바 스튜던트라고 하는 거는 스튜던트와 클럽을 조인한 그 결과를 갖고 있는 놈이에요. 실제로 갖고 있다기보다는 링크예요, 링크. 얘도 콜바이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먼저 뭘 하겠어요? 얘를 실행하겠죠. 뷰를. 그래서 뷰를 딱 찾아가 봤더니 얘 이 쿼리가 있네.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해요. 이걸 실행한 다음에 이제 프롬이니까 여기서 결과가 넘어가는 거죠. 셀렉트로.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만 뽑으면 되죠. 여기도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겠죠. 왜 그렇죠? 클럽에도 네임이라는 컬럼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테이블 만들 때 스튜던트 네임이라고 짓는 사람도 있어요. 클럽 네임, 스튜던트 네임 이렇게 명시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네임이라고 통일을 시켜놓고 이렇게 엘리어스 주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뭐 그 프로젝트마다 가이드가 제시될 거예요. 가이드가 없다 그러면 자기 입맛대로 하시면 되고, 이게 옛날에는 다 스튜던트 네임 이렇게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스튜던트 네임, 클럽 네임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 이렇게 네임을 쓰는 이유는 OR 매핑 때문에 그렇습니다. OR 매핑이라고 한 거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OR 매핑 자꾸 그러죠. 지금 자바로 서버 개발을 하든 장고 파이썬으로 개발을 하든 다 OR 매핑을 선호해요. 지금 최신 기술은 다 OR 매핑입니다.
국내도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자바 쪽에서는 하이버네이트라고 하는 걸 쓰고 있죠. 자, 클럽이란 테이블을,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클래스, 클럽. 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죠. 여기는 멤버 변수가 뭐 있죠? 네임이 있고요. 쭉 있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리더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학생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스튜던트 클래스로 만들어요, 다. 이걸 밸류 오브젝트, 또 모델 클래스, 그 다음에 도메인 오브젝트, 뭐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스튜던트. 자,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얘는 뭐 아이디를 빼먹었네요. 여기다 아이디 있겠죠. 아이디, 네임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컬럼들이, 정보들이. 자, 그럼 이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럼 조인해서 받아오면 어때요? 나눠줘야 되죠. 번거롭잖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클럽만 읽었어요. 클럽을 쭉 읽어서 메모리에 담아놓고 있어. 클럽 1번, 2번, 3번, 4번, C1, C2 이렇게 쭉 리스트에 담아놓을 수 있잖아요. 이걸 메모리에 이렇게 담아서 계속 재활용하는 거를 캐시라고 해요. 캐시. 자, 메모리에 올려놓고 쓰니까 빠르겠죠. 데이터베이스 안 갔다 와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주 바뀌지 않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캐시합니다. 성능을 위해서. 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쓰고 있고, 스튜던트도 어때요? 학생도 쭉 읽어놨어요. 뭐, 5명이면 5명 읽어놨어. 그럼 이 사람이 맡고 있는 클럽의 이 정보를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조인해서 읽어올까요, DB에서? 아니죠. 지금 데이터 여기 있고, 여기 다 있잖아. 양쪽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이 클럽에는 요 리더라는 아이디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리더를 뭘로 만들면 돼요? 타입을. 아까는 인티저였는데 숫자니까 인티저겠죠. 잘 들으세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지금 아시면 좋아. 이걸 뭘로 만들면 돼요? 타입을. 빨리. 아무도 없어요? 이거 뭘로 만들면 되죠? 아직 우린 멀었습니다. 스튜던트 타입으로 만들면 되죠. 스튜던트 타입을 만들면 얘는 뭘 레퍼런스 하면 되죠? 제가 스튜던트 읽어놨다 그랬잖아. 얘가 리더가 1번이에요. 그럼 1, 2, 3 학생들이 쭉 있는데 요 인스턴트를 레퍼런스 하면 되죠. 이해돼요? 아직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OR 매핑은 초급자는 잘 못하거든. 어쨌든 리더가 인티저 1번을 갖고 있던 이 리더라는 그 멤버 변수가 클럽에 뭘 갖게 된 거죠? 스튜던트 타입의 인스턴스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그냥 때려 넣어도 되죠. 셀프 리더는 스튜던트 뭐 여기다가 1번 이렇게 여기 아이디 값을 주면 DB에서 읽어다가 이걸 만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 만든 리스트가 있어요. 딕셔너리가 있겠죠. 이 스튜던트 딕이라고 합시다. 그럼 딕에 뭘 갖고 오면 돼요? 예, 아이디 1번 인티저니까 이걸 안 쳐도 되겠지만 어쨌든 1번 학생을 주세요 해가지고 얘를 줘도 되죠. 리더 이꼴. 그죠?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리더 인티저 타입이 아니고 스튜던트 타입이라고 불러요. 이 클래스 이름. 그러면 다음부터 이 클럽 인스턴스 C라고 합시다. 자, C.name 하면은 뭐가 나오죠? 요트부 이게 나올 거고, C.leader 하면 뭐가 나와요? 이 스튜던트 객지에 주소가 나오겠죠. 그럼 leader.name 하면 뭐가 돼요? 학생의 이름이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어려우니까 요 정도. 나중에 우리 계속 나와요. 우리가 OR 매핑 마지막 부분에 배울 건데, 지금 이걸 이해하실 수 있으면은, 이해하신 분들은 나는 개발자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긴 쿼리문, 이런 쿼리문이라든지, 또 쿼리문도 함부로 만들 수가 없죠. 잘못 쿼리문을 작성하면 성능이 엄청 저하가 돼요. 그래서 잘 짠 코드가 좋은 거죠. 잘 짠 쿼리가. 그런 쿼리를 뷰로 만들어줍니다. 누가? 잘하는 사람, DBA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DB를 잘하는 사람이 먼저 이걸 쭉 만들어주겠죠. 그러면은 숙련되지 못한 사람은 뭘 쓰면 돼요? 이 뷰를 쓰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쿼리도 심플해지니까 편해지죠. 또 장점은 또 뭐예요? 이 부분을 소스에서 부를 거잖아요, 처음에. 그럼 소스에서 부르는 부분을 만약 쿼리를 바꾸고 싶으면 소스를 고쳐야 되죠. 하지만 여기서만 고쳐버리면 되죠.
여기 학생의 뭐 주소도 알고 싶어. 여기다가 추가하면 되는 거죠. 소스는 고칠 게 없죠. 쿼리만 바뀌는 거고. 자, 이 쿼리는 나중에 그래서 프로시저 이런 거 나올 건데, 자, 어쨌든 그렇게 뷰를 만든다 정도만 아시고, 우리가 MySQL 오라클 할 때 그때 실제로 뷰를 만들어서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드롭 뷰 해가지고 뷰를 지우면 돼요. 자, 보면 느낌 오시죠? 다 크리에이트 드롭이에요. 테이블도 그럼 크리에이트 테이블 했으니까 드롭 테이블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 나머지 다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테이블 얼터링 하는 걸 안 배웠는데 일단 그것도 조금 제꼈어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자, 어쨌든 트리거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지금 SQLite를 여러분들 배우는 이유는 제가 DB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잡아 드리려고 SQLite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원래 교과에는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냥 저기 마지막 장표에 한두 장 써보면 요거 4장만 하면 돼요. 요 4장만 하면 되는 걸 제가 지금 19장으로 만든 거예요. 네,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트리거라고 하는 건 어제 잠깐 나왔었는데 기억나요? 뭘 라이트를 할 때 덩달아 실행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스튜던트 히스토리라는 테이블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스튜던트의 어떤 신상 정보가 바뀌었을 때 기록을 남기고 싶은 거야. 누가 어떤 정보를 바꿨냐. 그런 거 필요하죠, 실제적으로. 자, 우리가 그 전입신고를 이사를 다니면 어때요? 내가 이사 다닌 곳이 쭉 남잖아. 근데 등본에는 마지막 현재 주소만 나오죠. 그럼 그 히스토리는 다른 테이블에 이렇게 보관하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튜던트 히스토리에다가 내가 따로 정보가 바뀌었을 때마다 또 추가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주소 변경하는 담당을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빼먹었어요. 스튜던트 히스토리를. 여기서 이제 사람의 주민번호나 뭐 이름을 바꾸는 개명을 하는 쪽에서는 잘 했는데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걸 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트리거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 무조건 업데이트 치는 순간 무조건 발생되니까. 그래서 이 트리거는 보통 이렇게 tr 언더바 이렇게 붙이는데 이 이름은 네이밍 룰은 프로젝트나 회사마다 다르다 그랬죠. 그렇게 정해지는 거고요. 자, 트리거고 스튜던트의 인설트. 그러면 스튜던트에 뭔가 추가됐을 때 남길겠네요, 얘는. 그 다음에 여기다 업데이트, 여기 이 자리거든요. 이거는 이름일 뿐이고, 요거는 트리거의 이름일 뿐이고, 자, 요 부분이에요. before insert. 그럼 insert 되기 전에, 업데이트면 업데이트 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쭉 걸겠죠. delete 삭제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학생이 삭제되기 전에 다른 쪽에다가 기록을 남겨야 돼요. 퇴학자 명단 뭐 이런 데다가 남기고 싶어. 그럴 때는 before delete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걸고요. 자, create trigger 여기 자리만 달라지죠. begin하고 end 사이에 있는 쿼리문입니다. 왜 begin하고 end가 붙었을까요, 갑자기? 내가 insert 하기 전에 하나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수행할 수도 있죠. 여러 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begin과 end가 있는 거예요. 자, insert into 우리는 근데 하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insert into student history 이 테이블에 name을 그냥 넣어라. 자, 여기 보면 new.name, old.name 밖에 없어요, 트리거는. 자, new.name이면 새로 들어오는 입력이죠. 학생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등록되고 있어. 입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입학하는 학생의 new face의 이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업데이트 할 때 또 이거 넣고 싶어요. 업데이트 할 때는 여기다가 얘도 업데이트 해야겠죠, 물론. 자,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업데이트 되고 이 자리가 업데이트 스튜던트 히스토리 셋 뭐 바뀐 정보 할 때, 자, 내가 여기 네임을 이름을 바뀌었어요. 이름 바뀌었을 때 내가 뭘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는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업데이트 한번 하고 제가 원위치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인설트도 되고 업데이트 되는데 우리는 업데이트라고 요번에 해볼게요. 업데이트라고 한다면 여기도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업데이트 스튜던트 히스토리 셋 네임은 무슨 네임?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뉴 네임이죠. 예. 페어. 자, 어떤 학생을 바꿔야 돼요? 여기는 학생이 수십만 명 있는데. 네. 그렇죠. 네임 이꼴 예. 인덴테이션 이렇게 맞춥니다. 요 끝을 맞추고 보통 이렇게 한 칸 넣어요. 자, 어쨌든 네임은 old.name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센스를 찾아가시면 돼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new, old. 자, 그럼 딜리트일 때는 new.name 이런 게 없겠죠. 근데 new.id는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id로 딜리트를 하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여기 딜리트도 올 수 있고요. 다 올 수 있습니다. 인설트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샘플이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학생을 인서트 인투 하면 셀렉트해서 이걸 읽어보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작업하던 게 있으면 얘들 이 에디터가 만약에 요걸 실행했는데도 위에 걸 계속 실행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꼬인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하라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실행하고요. 저는 이렇게 해요. 이거 히스토리 안 남깁니다. 잘 웬만해서. 히스토리 남기고 싶으면 따로따로 남기면 되고요. 이렇게 했는데 위에 게 만약 실행됐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요걸 누르면 현재 행만 실행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신텍스 에러 났네요. 그럼 요거를 주석 처리 잠깐 했다가 꼭 지우기 싫다 그러면 다시 잘 되네요. 이 위에 게 물려서 오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인설트 요것도 하고 싶어요. 잘 되네요. 이런 건 잘 되는데 이제 이런 크리에이트 트리거나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스튜던트 히스토리에 김삼수라고 잘 들어왔습니다. 하나 더 넣으면 김사수라고 넣으면 네, 김삼수 김사수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트리거는 내가 따로 실행 안 시켜도 덩달아 실행되는 걸 트리거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아시고 넘어갈게요.